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말이 많이 있고, 그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학원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 경험상,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명문대 출신 강사는 중위권 혹은 중위권 이하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치나, 이런 제목인데 재밌는 주제죠. 그냥 일단 먼저 이게 민감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명문대 출신 강사분들의 뭔가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다. 개인적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경험에 의한 것이고, 혹은 뭐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예상해서 이제 제가 그래도 뭐 교육업을 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한 예측, 추측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제목에 대한 뭐 결론은 사실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제 경험에 의한 제 의견이고 경험에 따른 예측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명문대 출신. 자,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면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스카이, 카이스트, 포스텍. 그 외에 사실 우리가 대학교 갈 때 뭐 스카이, 뭐 서성한, 중외경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선생님들은 그래도 대부분 알 수 있죠. 스카이를 간 학생과 뭐 중외경시를 간 학생이 뭐 똑똑한 게 엄청나게 차이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누가 좀 시간을 더 투자해서 국영수나 학업에 더 열심히 했느냐지, 사실 가르쳐 보면, 그죠? 가르쳐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간의 그 차이, 그러니까 노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노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똑똑하다, 뭐 덜 똑똑하다, 그런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뭐 명문대라고 하면 뭐 이 정도라고 하고 이에 준하는 수준의 뭐 경찰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중위권 이하의 학생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제 의견은 말씀드리면, 그죠? 아까 제일 큰 거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게 결론이지만, 거기에 제 의견을 붙인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건 제 경험, 실제로 제가 채용했었던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번 좀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이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도 저는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넘사벽이라는 말은 초, 중, 고를 계속 굉장히 최상위권, 극상위권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서 졸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노력형.
뭐 예를 들어서 초, 중, 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뭐 이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을,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의 그래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의 그래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점점점 좋아졌던,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혹은 2, 3학년 때 가서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이제 명문대에 들어간 사람, 이런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원래 넘사벽이었던 이런 분들이, 그죠? 중위권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까요? 그죠? 혹은 일단 그래서 공감 능력이, 학생에 대한 공감 능력이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감 능력에서 만약에 넘사벽이 아니었고 어떤 이런 노력형의 선생님이었다면, 그러면 공감 능력이 이분들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겠죠. 이거 좀 뭐 괜찮은 예상 아닙니까? 그래서 명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체적으로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학생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공감 능력에 대한 제 의견인 거고, 두 번째는 학생의 수준. 학생의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또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좀 떨어질 수 있다, 혹은 좀 덜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쫙 끌어당긴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의 수준, 내가 예전에 몇 등급이었어, 내가 3등급이었어, 내가 4등급이었어, 혹은 그랬다면 그런 학생을 가르칠 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계속 1등급이었어. 뭐 내신도 1등급이고 모의고사는 당연히 1등급이고, 그랬다면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조차 일단은 모를 수 있다. 왜? 일단 언제까지? 경험이 쌓일 때까지.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죠? 여러 명 뭐 이렇게 가르쳐서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때까지 모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벌써 결론인데, 뭐 명문대를 갓 졸업한 선생님이 뭐 수업을 한다면 경력이 없고 경력이 부족하고 부족한 학생들에게 수업을 맡겼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처음 가르칠 때 좀 감을 잡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뭐 똑똑하니까 빨리 감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똑똑하니까 빨리 감 잡을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또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개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본인이 그랬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수준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제 경험상 여기서 연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학원이라는 쪽이 지역별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이고, 제가 있는 뭐 지방 대도시 서울에는 명문대가 다 몰려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강사가 거의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서울대를 졸업했어도 고등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대 졸업했다고 그냥 학원에 가면 경력 짧은데 뭐 고등부 하세요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방으로 넘어오면 그래도 뭐 명문대 출신 강사의 숫자가 서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중등부를 한다고 해도 좀 최상위권반을 맡을 가능성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좀 커지겠죠. 고등부를 수업을 주게 될 가능성 이런 게 커지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명문대를 나와서 지방에서 처음부터 좀 잘하는 애들만 가르치게 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했기 때문에 그 잘하는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해줘버리면 되니까 수업을 준비해서 그 학생들 수준을 아니까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면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들만 가르쳤던 선생님이라면 또 만약에 어떤 하위권 학생을 가르칠 때의 경험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결과 발표를 수시 발표하고 뭐 이제 정시 지원해서 발표하겠지만 겨울방학 되면 전단지, 과외 전단지가 붙죠. 제일 많이 붙잖아요.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과외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무슨 의대, 무슨 치대, 서울대, 스카이, 합격. 그래서 뭐 단기 과외를 2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면, 그죠? 덥석 이런 과외를 싸니까 혹은 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한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한번 고민 더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 학생들은, 그죠? 배워본 적만 있는 거예요.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 본 적이 없는 학생이 그냥 이 학생이 서울대, 의대, 뭐 의대, 치대를 갔으니까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 주게, 공부를 잘 했으니까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과외를 시키면 좀 안 맞을, 우리 아이가 정말 이런 수준에 갈 수 있는 아이라서 거의 태도가 다 완성되어 있고 핵심적으로 걸리는 부분만 짚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2달 동안. 그죠? 근데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런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의 과외는 우리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한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성적이 낮았던 적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학생의 수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더하면 세 번째로 보면 가르치는 스킬까지 없다. 또 없다. 그래서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왜 선천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가능성만 볼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한번 전단지가 앞으로 많이 붙을 테니까 합격하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짧게 찍지만 결론인데 명문대 출신 강사는 중위권 잘 못 가르치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 개인적인 강사분들일 거기 때문에 결론은 개인별로 다 다르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그 본인의 그런 그 학창 시절의 경험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의 경력에 따라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중위권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서 그런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거를 잘 간파하고 있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경험을 얻지 못해서 뭐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런
좀 중하위권을 맡아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수학.